안녕하세요. 윤봉희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은 원장님께서 설명 다 해주신 것 같고, 과학 어떤 체제로 들어가는지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제 소개고요. 주로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능보다는 내신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통합과학이 원래 내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주로 남자 학교 위주로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타 정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 특별한 장점 하나는 그냥 물화생지 일단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 상당히 넓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통합각이 상당히 제 스타일에 잘 맞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통합각에서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수업 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어머님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과정을 보자면은 일단은 통합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뭐 어떤 선생님은 많이 뭐 말이 많아요. 막 여기 가면 저 얘기고 저 얘기면 이 얘기고 막 많이 말인데 그냥 가르쳐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책은 안 바뀌었고 지금 내용 자체는 지금 이게 기존의 교육 과정이고 이게 바뀐 교육 과정인데 요거 그대로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고 뭐 보시면 내용 알겠지만 거의 그대로 현상 유지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약간의 축소가 있고 추가된 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새로 신설된 파트가 맨 앞에 1단원, 6단원인데 요 파트는 교육청에서도 야 이거 내신에서 내지 마라고 권고사항이 들어왔어요. 단 권고일 뿐이에요. 학교마다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장받을 건 없고 역시나 지금 현재 기존의 통합과학처럼 2단원부터 5단원 총 4개 단원이 핵심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들이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어떤 분들 설명해 줘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듣고 하는데 통합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청에서 자료라든가 보게 되면은 거의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속속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살펴봤는데 역시나 안 바뀌었어요. 예, 내용 그대로니까 그 부분은 확정해서 팩트로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일단 저희 아이들이 배울 통합각 시스템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물론 확정은 아니죠.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물론 분명히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게 차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는 학교 선생님 TU가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뭐 과학 선생님들이 배정이 몇 명이 돼 있고 뭐 2학년들 선생님들 물화생기 배정이 몇 명 돼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배정에 따라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단원 목차 순서대로 이런 케이스는 한 분이 뭐 1반부터 4반까지 5반 또 한 분이 또 5반부터 6반까지 뭐 이렇게 맡으시는 쭉 그냥 저기 1단원부터 해서 끝단원까지 쭉 가시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요 파트는 조금 선생님들 통합각이라기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가르치시는 물화신이 선생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요걸 이제 가르치시게 되겠죠. 선생님들 태우가 좀 풍부한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통합각 책을 잘게 쪼개요. 물리 파트 쪼개고 화학 파트 쪼갠 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는 파트만 선택적으로 가르치시죠. 아무리 좀 전공적으로도 조금 더 전문화되게 돼 있고 요 수업 요렇게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여기 좀 돼요. 애들이 조금 많이 어려할 뿐이지 제대로 배우는 거는 여기 좀 제대로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때 물화생지가 약화가 되느냐 왜냐면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약화가 되고 통과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게 좀 이따 설명이 드릴 거지만 물화생지가 엄청나게 지금 그냥 속된 말로 빡세졌어요. 진짜 엄청 빡세졌어요. 이거 저도 교재 만들면서 저 느낀 건데 그냥 든 느낌이 이거를 어떻게 1학기 때 다 하지? 예,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 양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어떤 특정 선생님들이 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 때, 3학년에서 1학기 때까지는 물화생지 전공 맡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수업 시수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예, 수업 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선생님 투가 한 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 파트로 거의 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주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한 분께서 쭉 가시는 수업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조금 그런 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전공 파트가 분명히 다르죠. 과학 파트에서 저도 과학교과를 나왔고, 저는 부전공으로 저는 융합학을 했거든요. 저 때는 융합학이었으니까. 그때는 물론 물화생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배우긴 배우는데, 주전공은 생명교육과고요. 부전공을 아무리 융합학이든 통합학을 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대에서, 지금 사대에서 통합학이라는 부전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그 부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공한 학생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거라죠. 사대 아이들도. 저도 처음에 고민했었었는데, 생물 교육을 하고 부전공으로 환경공학이라든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해서 물화생지에 대한 스펙트럼이 많은 그런 분들이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비전공 파트가 나왔을 때는 조금, 지금도 그 현상이 있어요.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파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단원 순서로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으로 단원 순서가 저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단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단원 자체가 1학기 중간고사다. 그 중간고사가 들어가면 요 파트에서 분명히 안 나오는 화학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생물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물을 전공하신 분들이 물리 파트라든가 지구과 파트만 가지고 변별력을 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반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반은 물리 전공, 지구과학 전공한테 배웠으면은 그만큼 더 퀄리티가 높을 거고, 어떤 반들은 정말 교과서 거의 읽는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죠. 그게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들, 한마디로 그냥 학교에서 정교사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놈의 기간제 때문에, 기간제 그분들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저도 당황할 정도로 달라요. 저도 당황할 정도로 이걸 왜 틀렸다고 해야 되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단대부고의 물리 선생님이 기간제예요. 그분이 통합과를 맡으시는데 제 제자예요. 그분이. 근데 요놈이 저기 해도 되나요? 근데 요 선생님이 자석, 약간 초전우체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거는 막 해줬는데, 초전우체가 자석을 밀어낸다, 이걸 싹 다 그어버린 거예요, 그냥.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어떤 어감들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미리 좀 알고 좀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학원의 도움이, 통합과학은 제가 볼 때 100% 필요해요. 이게 뭐 제가 학원 관계자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을 시켜야 돼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게 한 분한테 배우기에는, 시험 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재 배우게 되는 저희 교육과정의 전체 파트거든요.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파트만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일반 선택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반 선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요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보게 되면은, 큰 틀을 보게 되면 넌지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통합과학 내용들이 일반 선택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 80% 이상 들어가요. 옛날에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각을 먼저 꾸며놓고 물화생지를 나중에 꾸며놓은 체제로서 이런 과정으로 아예 물화생지를 싹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2학년 때 물화생지를 정말 정말 아이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 통과만 잘하면 대학교 잘 가는 거 아니야? 어째 물화생지 내신만 들어간다며. 그럼 정시에서만 어차피 성공하려면은 통합과만 드립하면 성공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 많고 어머니들 많고. 안 된다는 거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 내용 가지고 절대 그 정도 난이도에서 절대 수능을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 난이도 갖다가.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과 연계된 내용을 가지고 통합각 단원에 맞춰서 문제를 내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주제를 했기 때문에 그 2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정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물론 수능에는 안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통합각과 100% 연계가 되게끔 이 말씀은 내신에서 적어도 100점 맞으면 좋겠죠. 100점 안 나도 괜찮아요. 1점, 2점이라도 계속 올려가려고 내신 계속 공부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각 전체적으로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쨌든 저희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수능 과목 전체 이 통합각 자체가 수능의 골격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정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치고 수능까지 가는 과목은 과탐, 사탐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정말 1학년 때 배우는 과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한 큰 축을 담당하게 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파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배운 내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내신과 통합각은 연계성이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수능 난이도도 2학년스러운 내용으로 적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 내신은 절대 놓지 말고 아이들이 집에서 저녁 드실 때 엄마 나 이제 정시로 성공할래. 안 돼요. 예, 네가 되든 안 되든 수시를 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끌고 나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절대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되고요. 계속 내신까지 들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이거는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신 난이도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가세요. 이 부분이 저희는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매년마다 제가 그냥 본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뭐 수학, 영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애들 막 잘하는데 수학에서 막 암산으로 막 제곱을 하고 막 그래요. 이야, 저는 못하거든요. 그럴 거까지. 이야, 너 엄청 잘하는구나. 근데 과학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못해요. 정말로. 정말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집중된 파트 국영수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체제가 잘 골격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과학이 훅 들어온 느낌? 그럼 아이들이 막 뱉어내기보다는 토해내요. 애들이 막. 용어부터를 애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도 올라갈 뿐더러 또 이해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길이 뻔해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지금 현재 내신을 맡고 있고 어저께도 기말고사 새벽까지 보다 왔어요. 보다 왔는데 잘하는 애들은 앞에서 잘하죠. 근데 뒤에 애들은 물어보는 단어들 보게 되면은 속된 말로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물어보지? 정말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인지 몰라? 들어본 적이 없대 이런 단어를. 우리 수업 시간 했잖아. 그때 했는데 근데 이 단어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지각이 융기에서 깎였어. 깎였다는 건 알아요. 근데 융기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정말 통합각 난이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아이들도 실력도 기본적인 바탕도 많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좀 키워줘야 될 그런 파트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통합각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술형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라는 거. 이게 정말 말 단어 하나, 조사, 막 어미 이거 하나 갖다가 다 그어요. 정말. 그리고 글씨를 만약에 개판으로 썼다. 채점도 안 해버립니다. 답이 똑같아요, 아이가. 답이 똑같은데 글씨 차이로 성적 차이가 나요. 부분 점수로서. 이거 글씨 못 알아보겠는데? 그쵸? 2점 날라가면요. 성적 차이가 맨 앞에 뭐 그래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점수거든요. 뭐 제 작년 거 다시 드릴게요. 요 점수 차이가 거짓말 아니고 1점 차이예요. 이게 서술형 부분 점수 차이. 1점. 단어 하나. 이게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갈랐어요. 아이들 이거 다 더해버리면요. 거의 근 60명이 육박해요. 이거 아이들. 3등급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쓰는 거 정말 정말 많이 연습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냥 강의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수업 다 했다고 자기 만족감에 그냥 차지 말고 써가면서 내용 정의하면서 그런 파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생명학 파트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빡세졌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거든요. 요게 저도 요것도 지금 애들한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 배울 때, 야, 니네
물화생지 다 해야 되는 와중에 이것까지 다 배우면 얼마나 배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걱정했는데 이거는 정말 편한 거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 2학년 때 요 과정을 다 배우고 3학년 때 요 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솔직히 말하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내신이 들어가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과정까지가 대부분 여기서 끝내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요 파트는 거의 뭐 수능으로 생투를 선택할 인원 정말 극소수 빼고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체제니까 요 정도 선에서 거의 끝냈던 거죠. 현실적으로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여기서부터 제가 3단원까지 끝냈어요. 대부분. 자, 지금 바뀐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요게 지금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파트가 똑같은가 볼까요? 1단원 그대로 물고 들어갔고 물질대에서 그대로 물고 들어갔고 생태계 요거 그대로 또 위로 올려버렸어요. 또 말만 구색 좋게 이거 그대로 다 물고 다 들어갔고 항상성과 물리조절 100%다 들어갔어요. 이 와중에 유전 파트라도 빼면 좋은데 유전 파트에서 사람 유전은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이것도 다행히 올렸더라고요. 대신에 요 과정에서 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세포 분열 파트를 굳이 하나 남겨놓고 이 세포 분열 파트가 유전 파트에서 3분의 2를 담당해요. 이 파트가. 거기에다가 끝내면 좋은데 또 하나 단어를 추가해놨어요. 이건 원래 생투에 있던 단어이거든요. 종의 분류, 그 다음에 뭐 생물의 진화, 어떤 원리. 암기 내용 어마어마한 파트거든요. 이 내용이. 뭐 제가 볼 때 별반 이 양쪽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2학년 이렇게 됐다 끝낸다는 거죠. 집중이수로.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물질 대사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건 생명과학 2에 있던 뭐 세포과 광합성 파트가 주로 이루게 돼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저도 가르쳤지만 여기 파트까지 해가지고 여기 세포까지 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광합성부터 해서 유전자 발현까지 해가지고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딱 이렇게 들어가는 진도예요. 범위가. 근데 요 파트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이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는 그래도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 과정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기 2학년 2학기 때문에 볼 게 아니라 2학년 전체 과정에서는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그 3학년 1학기 때 올라가서 유전. 정말 생물에서 정말 학을 띄는 이 파트예요.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이걸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그때 가면 수능도 준비해야 돼요. 이제 통합과학도 슬슬 준비해야 되고 할 시기에 이제 어려운 파트가 쌓이죠. 유전 파트는 더 나가서 통합과학이 나오지도 않아요. 유전자 파트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조금 너무해 막 이런 느낌이 들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좀 꾸며놨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종합해 드릴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전체 1, 2 내용을 삭제 없이 3권으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삭제가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좀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가르칠 건 다 가르치면서 기간만 단축시켜 버리겠어.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 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시행될지도 모르고 아직 경험도 되지 못했겠지만 제가 볼 때 예상상 엄청나게 고난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건 뭐 생물뿐만 아니라 화학, 물리, 지구과학 다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많이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통합각을 처음 들어가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때 통합각 골격은 꼭 먼저 세워주시고 이때 저희가 배우게 될 거는 난이도가 높게 배우진 않아요. 하지만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여러적인 어떤 내용 응용하는 원리들, 문제 푸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골격 위주로 가르치게 될 거고요. 통합각을 저희가 PA반 들어갈 때는 그리고 시간이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물화생지에서 다 못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이라도 서서히 잡아 두셔야 아이들한테 부담감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파트 지금 아니면 솔직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더 바빠지고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 여름방학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이때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주 2회 수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8회차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때 수업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통합각을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트, 변별력 높은 파트를 들어가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물화생지 파트에서 적어도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거기서 변별력 있는 파트만 가지고도 물화생지 선택적으로 배운다면은 그게 조금 많이 효과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3 겨울방학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지나서 들어갈 텐데 이때도 좀 서둘러서 조기 개강 쪽으로 들어가서 1월 달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통합과학을. 1월 달 안에 통합과학을 끝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에 대해서 실전 모의고사스럽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아무리 내용정이 100번, 1000번 이거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제스럽게 배우고 내신스럽게 배우는 거랑 정말 격이 틀려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알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너 선생님 몇 번 했어? 2번 했는데요? 이거 하고 2월 달에 저한테 수업 듣고 이제 학교 내신 문제를 실제로 모의고사 보고 풀이가 들어가요. 점수 거짓말 하고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인데 40점, 50점 나와요. 엄마한테 전화 와요. 이 점수가 우리 아이 점수가 맞냐고. 우리 아이 시험 보다가 졸지 않았냐고. 아니요, 어머님. 제대로 봤어요. 봤는데 학교 난이도 문제예요, 어머님. 얘가 1학기 중간고사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문제 겪게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1학기 중간고사 실전에 대해서 모의고사스럽게 들어가고 적응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머리가 나쁘다, 공부를 안 한다 이것보다 적응을 못해서요, 정말. 고등학교 문제스럽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통합각 2학기 때 과정, 이때 되게 기간 짧거든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2학기 때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하신다면은 조금 체계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과정 이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거고 현재 나오는 통합각 이게 문제예요. 예. 올해 영동고 문제거든요. 영동고 2학기 중간고사. 이거는 어떤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시죠? 제가 보다 멀리서 봐도 이게 훨씬 더 어렵죠. 미지수도 많고 계산 문제도 많고. 이게 작년 영동고 2학년 화학 문제. 이게 올해 1학년 통합과학 화학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난이도가 1학년이라고 절대 쉽게 내는 그런 체제는 지났다.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보시면 알아요. 이 문제를 2월 달에 아이들한테 그냥 내주는 거죠. 점수가 이게 40, 50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지 아까 그 봤던 성적 그래프에서 맨 앞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다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로 요령은 똑같지만 이거 조그만 단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애들 변별력 내려고 정말 노력했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요 문제는 제가 예시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내신 실제 모의고사 대비 때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저희 교재에도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가 아무리 학교에서 이 주제 가지고 변형해봤자 이 그물 안에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시켜서 주제 가지고 좀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체제가 좀 필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트들 쓰는 연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블랭크 자료 아이들한테 나가요. 나가면은 아이들 블랭크 보고 써와야 돼요. 귀찮아도 써와야 돼요. 그리고 써가면서 무슨 내용이 큰 주제가 중요한 건지 체크해서 해야 되고 요거는 저희가 나가는 주제는 아니고 저희 내신 대비 때 이건 교과서 정리예요. 교과서 정리를 제가 다 일일이 그냥 다 해줘요. 중요한 주제를 다 가지고. 왜냐면 책을 안 보니까. 교과서 첫 장만 넘기면 벌써 자요, 애들이. 그래서 그 교과서보다 중요한 주제 따와서 이렇게 하면 애들 또 안 해요. 그냥 쓱 보고 말죠. 먼저 이거를 주죠. 이걸 주고 니네 교과서에서 이 문장 분명히 교과서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어. 그대로 찾아서 써와. 교과서 찾기 시작해요. 보물 찾기처럼. 그리고 나중에 우기죠. 선생님 이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나 전체 없어요. 찾으면 500원. 그리고 찾아냅니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관리는 제가 팜플렛에 제가 남겨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과정은 전체 통합과학은 전체 10차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겨울방학 안에서 저희가 끝나게 될 거고,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는 좀 길게 갑니다. 17차시로 해가지고 요 7차시까지가 2학년 1학기 과정, 그다음에 요 5번의 5차시 과정이 이게 2학년 2학기 과정,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요게 내년 한 중간고사 그쯤 해가지고 생명과학이 100%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전체적인 생명의 커리큘럼입니다. 요 과정이 골격을 저희가 잡아주게 될 거고요. 통합과학, 생명과학 이 두 가지가 보시고 있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간표가 저희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20반이 요 반이죠. 칸다일로 반이 요 반이고, 저희 시간표를 P라고 안 썼네요. 요 반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 반이 월요일 반이거든요. 이렇게 반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